서울의 신촌 사거리에서 알바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2002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촌 사거리에 위치한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 하는 일이었기에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먼저 그 가게를 설명하자면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고 1층은 식당, 2층은 커피숍, 3층은 바를 운영하는 건물이었습니다. 2층과 3층의 사장님은 같은 분이셨는데 가게에는 잘 나오지 않으셨고 가게의 관리는 보통 점장님이 하셨습니다. 밖에서 보면 통유리로 2층과 3층 가게가 보였는데 2층은 커피숍이다 보니 환한 분위기여서 밖에서 보면 창가 자리와 카운터까지 다 보였고 3층 반은 가게 특성상 어두워서 창가에 앉은 손님들이나 보일까 말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같은 구조인데 어두운 3층과 밝은 2층이 대조적으로 보였고 장사를 하다가 가게에 비품이 없으면 옥상 창고로 가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마다 가져가게 되면 재고 파악이 힘들어 한 사람이 하게 되었고 3층 바에서 일하는 바텐더가 장부를 기록하고 커피숍이나 바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옥상 올라가는 층계문 열쇠를 열고 층계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에 있는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나고 일하던 바텐더 2명이 차례로 그만두더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바에서 음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점장님이 당분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대충 때우라는 식으로 강제로 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일단 어깨 너머로 배운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루하루 잘 버티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창고 관리도 제가 하게 되면서 일을 한 지 거의 반년 만에 가게 옥상을 처음 올라가 보았습니다. 바에서 나와 반층 정도 올라가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었고 거기 자물쇠를 따고 반층 정도 더 올라가야 옥상이 나왔습니다. 옥상 안에는 창고가 있었는데 말이 창고지 그냥 주방방이 분리되어 있는 옥탑방 같은 구조였습니다. 좀 이상하던 건 옥상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매우 어두웠고 불까지 안 들어왔고 오래된 건물이긴 했지만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청소를 10년 넘게 안 한 것 같은 정말 지나가기 기분 나쁘게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올라가는 층계 벽에 반투명 같은 아무튼 잘 안 보이는 하얀색 비닐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닐조차도 너무 오래되어 먼지가 쌓이고 여기저기 찢어져서 너덜너덜했고 창고에는 무슨 행거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옷걸이로 옷이 몇 개 걸려 있었습니다. 진짜 움직일 틈도 없이 빽빽하게 음료나 술로 가득 찼었는데 무슨 시골에 버려진 폐가를 창고로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에 일하던 사람들도 더럽고 기분 나쁘니까 정리 한번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쓰다 남은 박스는 여기저기 뒹굴고 아무튼 엄청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언제 한번 날 잡고 청소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창고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더 지나고 언젠가부터 가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뭐 귀신을 봤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느니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일하는 친구들도 모두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비슷해서 일 끝나고 자주 어울려 놀았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까치가게 식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모두 다 같이 첫차 시간대까지 시간을 때우러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커피숍에 야간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를 포함하여 한 7명이서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다가 요즘 가게에서 떠도는 이상한 소문 이야기 나왔습니다. 가게에 혼자 있는데 계속 누군가 부른다던가 자리를 치우다 손님이 들어온 것 같아 멈추고 메뉴판을 가져다 주려고 하면 아무도 없었다던가 3시에 마감하고 아무도 없는 바에서 노래소리가 들린다는 등 일하다 보면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말하며 재밌게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바에 혼자 일하고 있을 때 저기요 하고 부르는 소리에 네 하고 대답해 놓고는 혼자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긴 했습니다. 평소 귀신을 안 믿던 저라서 그냥 듣고 웃기만 하다 저도 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니들 옥상에 창고 안 가봤지? 거기 창고가 옥탑방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사람 옷 같은 거 막 걸려 있대. 이상하지 않아? 이 가게 생긴 지 1년이 되었는데 창고에 옷가지들이 있는 게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래? 진짜? 왜 안 치웠지? 누구 건데? 하며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모르지 나도 그것 때문에 점장한테 한번 치우자고 이야기했는데 무시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던 카운터의 형이 저희 쪽으로 오더니 내가 너네 이런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점장님이 비밀로 하랬는데 말해 마라. 형 뭔데요? 말해줘요.
너희 이거 듣고 아는 척하거나 점장한테 내가 말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 2층에서 일하던 A형, 이번에 왜 그만뒀는지 알아? 그 형 3층에서 귀신을 하도 많이 봐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그만둔 거야. 그 형 그만두던 날에도 나한테 너도 여기 계속 있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 하라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가더라니까. 평소 귀신을 안 믿는 저는 그런 게 어딨냐며 핀잔을 줬고, 사람들은 직접 전화해서 뭘 봤는지 물어보자며 그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며 그 형 그만두고 싶어서 핑계댄 거라 이야기했지만 어느덧 강제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고 있던 건 저였어요. 형,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아 그래.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너 아직도 거기서 일하는 거 아니지? 혹시 하고 있으면 빨리 그만둬라. 나처럼 된다. 형 사실은 가게 사람들하고 술 마시다 얘기가 나와서요. 뭐 좀 물어보려고요. 형 일 그만둔 이유가 가게에서 귀신 보셨다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자. 그런 이야기 할 거면 끊어. 형이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뭐야 진짜인 건가? 여자애들은 이미 난리 났고 저는 이대로 전화를 끊으면 그 형에게 실수하는 것 같아서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저예요. 죄송해요. 형 기분 나쁘라고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형은 아니다. 니네 지금 다 가겠지? 나 이제 일 끝나서 집에 가는 길인데 내가 가게로 들려서 이야기해줄게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고 별일 아닌 일로 재미 삼아서 이야기하던 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가 그리 커졌는지 제가 나가고 나서도 더 심각하게 이 가게 귀신이 산다며 확정되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형이 도착했습니다. 형이 물을 한 잔 벌컥 들이키더니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니들 내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뭐. 나같이 그만두라는 건 아닌데 한 번쯤은 잘 생각해봐. 알았지? 내가 겪은 일이지만 안 믿으려면 믿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 난 커피숍 카운터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창밖 구경 중이었어. 니들도 알다시피 그 시간대에 손님들이 첫차 기다리면서 시간대로 오거나 혹은 자러 오는 사람들 뿐이잖아. 커피 하나 시켜놓고 몇 시간 앉아있는 그날도 대충 그런 분위기였어. 손님이 맥주를 주문해서 난 늘 하던 대로 마감하고는 불이 완전 꺼진 3층으로 바로 올라갔어. 솔직히 나도 남자지만 불 꺼진 가게는 사실 좀 무서워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올라갔어. 니네 바텐더 앉는 의자 있지. 다리 엄청 긴 거, 아무도 없는 불 꺼진 바에 우두커니 그 의자만 혼자 턱하고 있는 게. 새벽에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형, 저 매일 거기 앉아서 일하는데요. 아무튼 일단 들어봐. 평소에 난 바 마감하고 맥주 가지러 갈 때마다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의자를 보면 좀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날도 바 쪽은 안 보고 반대편 벽으로 고개 돌리고 냉장고로 직진해서 맥주 꺼내고 다시 고개 돌려서 벽만 보면서 내려오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그날 춥거나 비도 안 왔는데 바 반대편 유리벽에 서리가 뿌옇게 낀 거야. 정말 기분 나빴어. 그때 그대로 그냥 내려왔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바 의자를 봐버린 거지. 그날 어땠는지 아냐? 의자에 어떤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더라. 난 완전 개거품 물고 들고 있는 맥주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소리 지르면서 2층으로 뛰어내려왔어. 내가 소리를 지르며 내려오니까 손님들도 다 놀라서 나 쳐다보고 난 너무 무서워서 카운터 아래로 몸 숨기고 덜덜 떨다가 점장한테 전화했어. 지금 바에 누가 있다고 귀신 있다고 말이야. 제발 와달라고. 들으면서 귀신 하나도 안 믿는 저도 그 형이 너무나 무서운 표정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에 순간적으로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점장님 왔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오긴 왔지. 점장님 오자마자 확인이고 자시고 이야기고 뭐고 앞치마 벗고 집에 갔어. 나는 그리고 전화로 그만둔다고 말했지. 이상하게 생각한 제가 되물었습니다. 점장님이 그냥 그렇게 그만두게 했어요. 일할 사람도 없는데. 점장은 나 그만두는데 무슨 말 못하지.
자기가 먼저 보고 자기도 무서워서 그만두려고 준비하는 사람인데 형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네? 점장님도 귀신을 봤다고요? 점장님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이나 하라고 하시던데 그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지만 아마 무서울 거야. 점장님이 이야기 안 해서 내가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동생들도 살려야 하니까 내가 이야기해 줄게. 저번에 언제 일하고 있는데 가게로 전화가 온 거야. 점장이었어. 지금 손님 하나가 3층에 올라간 것 같아. 창가에서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반은 영업 끝났다고 내려가시라고 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알아서 잘할게요. 근데 점장님 어디 계신데요? 나 가게 반대편이지. 창밖으로 보니까 점장이 밑에 도로 반대편 차에서 우리 가게 보고 있더라. 난 전화 끊고 3층으로 올라갔어. 근데 3층에 아무도 없는 거야. 난 점장이 내가 무서워하는 거 알고 장난친 거라 생각해서 2층으로 뛰어내려가서 창가에서 점장님을 보고 전화했어. 뭐예요? 아무도 없는데 왜 장난쳐요? 무섭게. 아냐, 가만히 있어봐. 전화를 받으며 점장이 3층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난 점장을 보고 있는데 난 그때 점장 얼굴을 못 잊겠더라. 한참을 3층을 보던 점장이 날 보더니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나갈 테니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 그리고는 차에 타더니 휙 하고 가버리더라. 내가 기분이 어떻겠냐. 장난을 치더라도 끝에는 훈훈하게 웃으며 마무리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다음 날 점장한테 다시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점장이 잘못 봤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뭔가 믿음이 가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집요하게 물었어. 그래서 점장님이 뭐라 했는데요? 점장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으니 가게 애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어 점장이 말하기를 그날 밤 마감 끝내고 내가 여기 앞에 라면집 사장 알잖아. 그 사람하고 소주를 한잔했어. 그리고 얼큰하게 취해서 술도 좀 깰 겸 가게 앞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너 일 잘하나 보고 있었어. 한참을 보다 무심코 3층을 쳐다봤는데 어느 여자가 유리창에 붙어서서 가게 아래를 보고 있더라고. 마감됐는데 모르고 올라가는 손님이 종종 있으니 또 그런 사람이겠구나 하고 너한테 전화를 한 거야. 라고 하더라. 앞에서 말했듯이 당시 일하던 가게는 밖에서 보면 2층은 환한 커피숍, 3층은 어두운 바이고 둘 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도 가게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가게 문 앞 층계도 역시 통유리로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서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다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A형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그리고 점장이 말하기를 내가 전화를 받더니 3층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3층으로 올라간 내가 그 여자를 마치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다는 거야. 난 그 말을 듣는 순간 3층에는 아무 여자도 없었는데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얘기 자체는 그때 그냥 그렇게 끝났는데 몇 달 지나고 내가 가게에 일하러 거의 도착했을 때 웬 여자 한 명이 3층에서 가게 밖을 보며 서 있는 걸 봤어. 잠시 후에 네가 3층에 있다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전화를 받으면서도 난 순간 내 눈을 의심했어. 내가 지금 술이 취해서 뭘 잘못 보고 있나 싶어서 그렇게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고개를 들더니 내 쪽을 순간 빤히 쳐다보는 거야.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말이야. 그렇게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놀란 나는 그냥 그 자리에 굳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가게 안으로 사라지더라고. 솔직히 그때 당장 올라가서 확인하는 게 맞겠지만 그날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뭔가 잘못 봤겠지 하고 생각하고 집으로 갔어. 다음 날 가게에 와서 점장과 얘기를 해봤는데 점장은 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열심히 해. 소문 잘못 나면 장사 안 된다. 이런 말만 했어. 얘기를 다 들은 저희는 형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에 내가 바에서 일하다가 여자를 봤던 그 자리에서 남자를 본 거야. 너희가 나라면 계속 일하고 싶겠어? 휴, 나도 남자라 이런 거 창피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희도 잘 생각해. 정말 나처럼 오줌 싸지 말고. 그렇게 시끄러웠던 분위기도 A형의 이야기를 끝으로 모두 숙연해졌는데 창밖은 어느새 아침 해가 떠서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각자 향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가게 안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여자애들은 일을 당장 그만두겠다며 점장에게 말했고 하루가 지나니 가게 사람이 저 말고는 다 그만두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여기 바 사장이 이 근방을 거의 다 잡고 있었고 창고를 관리하는 저는 월급이 다른 애들의 한두 배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만두기가 별로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그만둔다니 점장은 난리가 났고 여자애들은 울고불고 아무튼 그날 가게 분위기는 엉망이었습니다. 오픈 시간에 2층에서 직원들이 모여 그만둔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다가 전 오픈 준비로 바빠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따라 바가 어두웠는데 겨울이라서 밤이 빨리 온 건지 지금 내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렇게 분위기가 생각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내 기억에는 오픈할 때는 원래 해가 떠 있어서 창고에 전날 판 술들 채우러 갈 때 그냥 술박스만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밤에는 뭐 불이 안 들어오니 손전등을 가지고 가지만 그날 제가 손전등을 챙겨 올라간 걸 보면 오픈 시간인데도 날은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장부와 주류 박스 들고 손전등으로 발밑을 비추며 층계를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그 옆에 비닐이 그날따라 엄청 신경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엔 그냥 더러워서 내 옷에 닿는 게 싫어 살짝 피해서 올라갔었는데 그날따라 그 비닐 속이 너무 궁금해서 손전등을 왼손에 들고 비닐을 뜯어봤습니다. 비닐은 한 샌의 겹으로 쌓여 있었고 잡아당기니 먼지가 엄청 날렸습니다. 진짜 가게 오픈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건드린 것 같았고 비닐이 오래되어 그런지 좀 두꺼운 김장철에 쓰는 그런 비닐이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찢어졌습니다. 날리는 먼지를 피해 고개를 돌리고 있는 힘껏 비닐을 쭉 찢었더니 벽에 무슨 글자가 적혀 있는 액자와 남자, 여자 둘이 찍은 사진과 꽃밭 사진, 또 와이셔츠 같은 옷 몇 개가 보였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여기 있는 거야? 괜히 뜯어 혼나는 거 아닌가 싶어 다시 대충 안 뜯은 것처럼 해놓고 창고로 올라가서 술박스를 여기저기 들었다 놨다 하며 장부랑 비교해서 박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끝 어두운 창고 끝에서 뭔가 박스를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춰봐도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다시 정리하려고 하면 또 툭툭 소리가 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 싶었는데 갑자기 투두둑하며 쥐 한 마리가 튀어나왔는데 저는 평소에 쥐를 정말 무서워하는 편이었습니다. 쥐를 보자마자 장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2층까지 달려갔습니다. 점장님, 점장님. 제가 놀란 얼굴로 소리치며 내려오니 무슨 이야기인지 듣지도 않고 가뜩이나 뒤숭숭한 분위기였던 가게 사람들은 패닉이 되고 여자애들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창고에 쥐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냐? 니는 이런 분위기에서 뭔 쥐야? 빨리 가서 니 일해. 점장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제게 일이나 하라고 말했습니다. 못하겠어요. 차라리 귀신이면 몰라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잡아주세요. 저 그거 안 잡으면 이제 창고 못 가요. 저는 귀신보다 쥐가 더 소름 끼쳐서 다른 직원들을 잡고 쥐 좀 잡아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다른 남자 직원들은 쥐가 뭐가 무섭다 그러냐. 군대 가면 쥐는 그냥 잡아 튀겨 먹는다는 둥어새 섞인 얘기들을 하며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난 형 뒤를 따라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창고에 올라갔는데 형, 근데 아까 제가 저 비닐 뜯어봤거든요. 근데 거기 액자 같은 게 막 있어요. 그거 왜 거기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몰라 그런 말 하지 마. 가뜩이나 여기 창고 무서우니까. 같이 올라간 형이 무서워하며 말했습니다. B형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걸 안 저는 아까 쥐를 가지고 저를 놀렸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 와중에 B형을 놀려주자는 생각이 들었고 형 근데 아까 창고에 쥐 나오기 전에 막 여자 우는 소리도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라고 말하자 형은 짜증을 내며 그만 좀 하라고 이러면 쥐 안 잡아준다고 신경질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층계문 열고 옥상 올라간 다음 전 쥐가 무서워 문 앞에 서 있었고 거기서 형에게 쥐의 위치를 알려주고 서 있었습니다. 형은 짜증을 내며 쥐를 찾는 듯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이리 와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기 싫어서 버텼지만 다급해 보이는 형의 부름에 B형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고문 앞에는 쥐 2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제가 쥐가 무서워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렇게 큰 쥐는 처음 봤습니다. 뭘 먹었는지 둘 다 배가 빵빵하게 심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빵빵하게 부풀어 죽어 있었습니다. 형은 아까 제가 본 쥐가 이게 맞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까는 분명 살아 있었는데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창고에 놔둔 거는 이상한 쓰레기 같은 거 먹고 죽은 걸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B형은 내려가서 빗자루랑 담을 것 좀 가지고 오라고 했고
저는 3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쥐 2마리 그 쥐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크기가 정말 남자 손바닥보다 크고 배는 터질 듯 빵빵하고 눈은 뻘겋게 뜨고 있었습니다. 형은 남자답게 툭툭하며 봉지 안에 쥐를 담더니 옥상 화단 옆에 두고는 내려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형한테 아까 창고에서 찾았던 액자와 옷가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형 근데 여기 진짜 액자 있어요. 옷이랑 있다니까요. 봐봐요. 진짜 하지 말라니까. B형은 뒤돌아 내가 다시 뜯은 비닐 안쪽 사진을 보더니 한참을 멍하게 쳐다보다가 투벅투벅 걸어 내려갔습니다. 형 삐졌어요. 제가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건데 형. 형의 뒤를 따라 2층으로 내려갔는데 B형은 침착하게 앞치마를 벗더니 직원들 모여있는 자리로 가서는 니들 잠시 저리 가 있어봐. 라고 말하고는 점장 앞에 앉아 담배를 한 대 물고는 점장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점장님, 제가 A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3층에서 웬 남자 한 명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근데 3층 층계에 액자가 있는데 액자 속 남자가 그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점장님 진짜 여기 뭐가 있나 봐요. 애들 알면 당장 난리 나서 가게 파탄 날 테니 점장님도 자세히 모르시니까 사장님 불러다가 해결해 주세요. 확실하냐? 한번 같이 올라가 보자. 점장님, B형, 저 이렇게 셋은 층계로 올라갔는데 뒤따라 가게 애들이 따라왔지만 3층 층계 아래에서는 더는 못 올라오게 막았습니다. 점장과 형은 층계 벽면에 있는 비닐을 모조리 뜯어내고 그 후 전등으로 비추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저도 밑에서 살짝 봤는데 제가 본 것 말고도 옷가지 몇 개가 옷걸이에 걸려 벽못에 걸려 있었고 액자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 점장과 B형은 한참을 보더니 다시 같이 내려가자고 했고 오늘 영업 못할 것 같으니까 너는 올라가 불 다 켜놓고 의자나 내려놓고 있어. 라고 점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사장님이 왔는데 보통 이런 일이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뭔 난리냐며 우리를 다그칠 텐데 마치 알고 있었는 듯 조용히 점장님과 3층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0분 정도 있다 점장님이 나에게 와서 너도 오늘은 그냥 퇴근하고 내일은 오전에 나와라. 라고 했고 다음날 일찍 끝났다고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놀다 늦게 자서 조금 늦게 갔습니다. 가게로 올라가니 3층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이상한 아저씨 한 분과 아주머니 두 분, 그리고 가게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고 사람들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니 한참 이야기 중이었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가게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에는 주택가였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건물도 사람들이 사는 주택 건물이었고 신촌주택 상권이 발달하면서 1층은 하던 가게 계속하고 2층 3층은 공사를 해서 가게 건물로 바꾼 거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옥탑방엔 젊은 부부가 살았었고 여자가 어찌나 미인이던지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다고 했습니다. 건물주 아저씨 말로는 그 여자는 뭐 밤무대 가수 같은 걸 하는 것 같았고 남자는 뭘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매일을 빈둥거리며 일용직 일을 하는 사람이라 반값도 매번 며칠씩 밀려서 내곤 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었는데 둘은 서로를 매우 사랑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가끔 싸우는 소리가 1층까지도 들렸다고 하는데 여자가 바람을 폈다고 남자가 의심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싸움이 한참 길어지더니 다음 날부터는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밑에 집 아줌마들이 무슨 일 있나 하고 올라가 보니 두 사람 모두 방에서 목을 매달고 죽어 있었다고 한답니다. 제가 매일 올라가던 그곳에서 말입니다. 경찰과 이것저것 조사하다 둘이 자살했다고 결론이 났고 그 후 옥탑방은 쭉 비어 있다가 가게 공사를 하며 창고로 개조한 거라 합니다. 그때 가구랑 가전은 버렸는데 살아서 입고 있던 옷들은 뭔가 찜찜해 그냥 두고 비닐로 덮어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줌마 두 분은 옥상, 층계, 창고 등을 계속 돌며 이것저것 이야기하시다. 남자가 구천에 미련이 남아있어. 그래, 여자를 찾고 있어. 같은 곳에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못 찾는 거야. 알고 보니 아줌마들은 무당이었습니다. 그분들 말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죽어서 같이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데 여자가 자살을 하고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 계속 구천을 맴돌아서 같이 올라가려는 남자가 매일 그 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둘은 귀신인데 같은 장소에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못 본다고 합니다. 함께 죽었더라도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내고 아줌마 두 분은 뭔가 챙길 게 있다며 내일 다시 온다고 하곤 가버리시고 사장님과 건물주 두 분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 건물주는 돌아가고
사장님은 우리들한테 다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면서 신경을 안 썼더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전에도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서 신경 안 썼더니 사장님은 층계에 있는 물건 다 가져오라고 학원 창고에 남아있는 그 두 사람 물건을 옥상에서 다 태웠습니다. 저희는 빙 둘러서 그 두 사람이 세상의 미련을 갖고 하늘나라로 가서 행복하라고 묵념하고는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게의 사람들은 가게를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결국 사장님 허락의 가게는 이번 기회에 3층 인테리어 손본다고 임시 휴무하고는 사람들에게 위로금을 조금씩 더 주곤 그만두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시급 2,500원인데 창고 관리한다며 월급으로 180만 원을 받았으니 그만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전 그 일들이 무섭다기보단 좀 흥미로웠습니다. 전 시급이 아니라 월급이라 공사 중일 때도 나가서 커피숍 일을 도왔는데 조금 이상한 게 공사할 때 나온 물건들을 퇴근할 때 보면 큰 십자가 같은 것이 몇 개 같이 나왔습니다. 물어보니 몇 년 전 이런 일 있을 때 리모델링 할 때 벽 뒤에 설치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후 얼마 지나고 난 학교 문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다 태우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나서도 주말엔 그 가게로 가서 차를 한잔하며 새로 일하는 애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바에 새로 온 여자 바텐더 누나가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셔서 가게를 빙 둘러보시며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큰일이야, 큰일. 그렇지 큰일이지. 구천의 미련이 남은 망자를 억지로 올려보내려 했으니. 저기, 아줌마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여기서 일하지? 네. 여기 사장한테 이 말 좀 전해주게나. 이제 우리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남자는 갔지만 여자는 미련이 원한으로 남아버렸으니 누가 죽어나가기 전에 어서 되돌리라고. 새로운 바텐더 누나는 그전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네? 누가 죽어요? 무슨 말이에요? 라며 되물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해주구려. 이런 말을 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너 일할 때 뭔 일 있었어? 남자는 가고 여자는 남아 원한으로 남다니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바텐더 누나가 물어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멍 때리던 저는 아니 아무 일 없었어. 그 사람들 누나한테도 믿냐는 소리는 안 했어. 뭐라고? 아냐 나 갈 계절 있어. 일 잘하고 점장님한테 안부 전해줘요. 그 후 전 그 가게에 다신 가지 않았는데 미련이 원한으로 바뀌어 남아있는 여자. 도대체 뭐가 하고 싶은 걸까? 누구에게 원한이 남은 걸까? 10년이 지난 오늘도 가끔 그곳을 지나가다 한 번쯤 가기 위해 옥상을 쳐다보며 그때 일을 회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위를 쳐다봤을 때 그때처럼 한 여자가 아래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